하정우 씨는 갑자기 김영건 씨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뭐 지금 상속이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에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어요? 아이를 낳는 거는요, 두 사람의 상의가 필요한 일이에요. 아니, 모든 경우에 임신이 축하받을 일은 아니에요. 이 여자분이 김영건 씨를 고소한 건 뭐예요? 이 여자분은 굉장히 주체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최근에 되게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같이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탤런트 김영건 씨 아시죠? 저는 그분을 잘은 모르는데 그분의 아드님을 잘 알죠.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그냥 하정우 씨,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고요. 저는 특히 아가씨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76세이신 김영건 씨가 39세의 여자친구와 임신을 한 거죠. 이거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랑에는 뭐예요? 당연히 성관계가 포함되는 거죠. 성관계를 하고 건강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되게 바람직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습이에요. 바람직해요. 근데 임신을 했잖아요. 뜻밖의 일이 발생한 거죠. 한번 기사를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기사고요. 헤드라인 한번 볼게요. 김영건 76세 얻은 아이, 하정우와 상속 비율은 버발못. 자, 이제 김영건 씨 이야기이지만 하정우 씨가 계속 등장을 해요. 하정우 씨는 갑자기 김영건 씨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리고 뭐 지금 상속이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선정적인 기사를 뽑는 게 되게 저는 재밌어요. 그리고 보세요. 사진도요. 하정우 씨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상속으로 논점을 가지고 가는 거죠. 상속, 하정우 아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김영건 13년간 만나온 39세 연하 여성 임신, 낙태 권유했다. 김영건 상대 고소장 제출. 지금 형사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볼게요. 13년간 만나온 39세 연하 여성이잖아요. 연애를 한 거죠, 연애를 하셨어요. 뭐, 여기에 무슨 비난의 여지가 있나요? 김영건 씨는 이혼을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이혼을 하셨고, 이 연하 여성분도 미혼이시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이 차이가 많은 게 문제인가요? 아무런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임신했죠. 임신할 수 있는 거죠. 자, 낙태를 권유했다. 김영건 사과와 진심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다. 친자일 경우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아. 이 뜬금없이 상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뜬금없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재밌는 거죠.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지? 야, 이거 재밌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죠. 이런 기사들이. 자, 39세 연하 여성과 임신 스캔들로 충격을 준 배우 김영건, 갑작스러운 피소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자, 김영건은 이일 입장을 통해 자식들이 독립하고 난 후 빈 둥지가 된 집에 밝은 모습으로 가끔 들렀고, 그 여자분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면 외부에서 식사를 배달시켜 주기도 해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면서 매일 연락을 주고받거나 얼굴 보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서로를 챙기며 좋은 관계로 지냈다고 설명했다. 마치 이 말은요, 그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식으로 여자친구는 아니고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2021년 4월 초 상대방으로부터 임신 4주라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서로 미래를 약속하거나 계획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걱정부터 앞섰다. 제 나이와 양육 능력, 아들들을 볼 면목, 사회적 시선 등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말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한가요? 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김영건 씨는 76세예요. 그 나이에 아이를 본다고 생각해봐요. 김영건 씨 지금 이분이랑 결혼한 사이가 아니죠. 설령 결혼을 했다고 해도요, 법률혼인 부부 사이에서도요, 남편이 76세인데 만약에 임신을 해봐요. 아빠가 76세야. 그런 경우에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어요? 야, 그냥 만연히 축하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누구라도 고민하지 않나요? 저라면 고민할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결혼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지금 법률혼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서로 미래를 약속하거나 계획했던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전 여기도 문제 없다고 봐요. 이렇게 김용원 씨가 한 것에 대해서 뭐 도의적으로라도, 법적으로는 당연하고 도의적으로라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걱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김용건은 당시 그 누구와도 이 상황을 의논할 수 없었던 저는 상대방에게 제가 처한 상황만 호소하며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당연할 것 같은데. 아니, 현실적으로 무리이지 않나요? 자, 아이를 생각해보세요. 아이. 엄마, 아빠 말고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내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76세야. 그리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아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될 거 너무 뻔하지 않나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행복할 것인가? 그런 걱정은 당연히 하게 되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김용건 씨는 아빠가 되잖아요. 생물학적인 아빠가 될 거잖아요. 법률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아빠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죠. 내가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내가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하고 아이의 아빠가 될 것을 동의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내가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요. 내가 얘랑 성관계를 해. 여자가. 내가 얘 아이를 낳을 것까지 염두에 두고 낳으면은 엄마 아빠가 돼서 결혼해서 잘 키울 것까지 염두에 두고 성관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의 상의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저 사람은 나는 생물학적인 엄마가 되지만 저 사람은 생물학적인 아빠가 돼. 그럼 생물학적인 아빠가 된다면 그 사람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김용건 씨가 애연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화도 내보았다. 그러나 상대방은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였고 2021년 5월 21일 자신의 변호사와만 이야기하라며 저와 연락을 차단했다. 여자분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해가 돼요. 김용건 씨 입장이 이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걱정하게 되죠. 그 생명은 소중하죠. 자,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요. 당연히 아빠의 의견도 중요해요. 엄마 의견도 중요해요. 근데 누가 결정해요? 결국 결정은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는 결국 엄마가 결정하게 되어 있죠. 왜 그래요? 그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빠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나온다면 아빠가 결정하겠죠. 최종적으로는. 그 대신 상대방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한쪽이 아빠가 되고 한쪽이 엄마가 되는 거니까. 낳는 순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 너 됐어. 너 아빠 역할 안 해도 돼. 하더라도요. 법에서는 의무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부양 의무를 부여하잖아요. 그럼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잖아요.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일인데 물론 결정은 여자가 하겠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잘 안 됐대요. 이어 조금 늦었지만 저는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고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걱정과 달리 아들들은 새 생명은 축복이라며 반겨주었다.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2021년 5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순전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자,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자분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김용건 씨가 이제는 김용건 씨도 태도를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생물학적인 아빠로서 양육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하지만 제 생각보다 상대방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다. 연락이 어렵더니 대신 고소로 뜻을 전해왔다. 제 사과와 진심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고 했다. 이제 고소했죠. 자, 뭘로 고소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고소인 A씨는 지난 24일 김용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했다. 자, 여러분 뭐예요? 제명이 낙태 강요 미수예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그러면은 형법상 제명은요 강요예요. 강요 미수예요. 자, 낙태죄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낙태죄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부녀가 해요. 부녀랑 의사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할 수 없어요. 남편은 그리고요 낙태죄는요 실행해야지 처벌해요. 미수가 없단 말이에요. 낙태 미수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죠. 그거 왜 받았어요? 자, 여성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미니즘, 여성주의에서는요 낙태죄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여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낙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처벌하면 안 된다.
낙태죄를 처벌한다는 건 뭐예요?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면 무조건 낳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그거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성계에서는요,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주장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2019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 이 여자분이 김영건 씨를 고소한 건 뭐예요? 나보고 낙태하라고 강요했어. 그러니까 강요 미수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요가 되려면요, 폭행 협박이 있어야 돼요, 행위가. 근데 김영건 씨가 폭행 협박을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두 분이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거죠. 여자분은 했다고 하는 거고 김영건은 나는 안 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니까 강요죄 미수로 이제 고소가 된 거예요, 형사 고소가. 그리고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2008년 당시 김영건의 나이 63세, 고소인의 나이는 24세였다. 두 사람은 한 드라마 종영 파티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뭐 관계 없고요. 이 두 분이 연인 관계였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관계예요. 김영건은 아들 2명을 두고 있죠. 자, 상관없어요. 제 아들이 그러면은 자식이 1명, 2명,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날 아이, 이 아이가 김영건 씨 아이가 맞다면 왜 그래요? 만약 이 두 사람이 결혼한 상태라면 그 결혼한 상태에서 난 아이는 당연히 김영건 씨가 아빠란 게 추정이 되지만 지금 결혼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김영건 씨 아이이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지. 김영건 씨가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빠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아빠가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상속권이 발생하죠. 만약에 상속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n분의 1씩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당연히 부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과 김영건 씨는 그냥 각자 살면서 아이 양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죠. 김영건 씨가. 근데 김영건 씨가 100% 양육하는 건 아니에요. 부부 공동 양육이에요. 공동 양육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과 김영건 씨가 공동으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양육비를 결국 양육비잖아요. 양육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김영건 씨가 100% 내는 거예요? 아니죠. 예, 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n분의 1로 상속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그렇죠. 만약에 뭐 김영건 씨가 인지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럼 인지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빠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 상속권도 발생하는 거고 뭐 부양 의무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강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아직 뭐 이거 뭐 상속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들이 제3자인 우리들이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진짜 그 가십이죠, 가십. 가십거리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정말 이 여자분은요, 김영건 씨의 여자친구인지 연인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연인 관계가 아니어도 성관계는 할 수 있죠. 이 여자분은 굉장히 주체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요,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빠가 없어요. 물론 생물학적인 아빠는 있지만 배다른 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빠가 굉장히 나이가 많고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결혼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혼모이죠, 미혼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했잖아요. 낙태까지 적용받았어요. 보통은 페미니즘이요,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발휘해서 낙태하지 않기로 했죠. 그럼 뭐예요? 내가 이 아이를 혼자 키울 것이다. 대단한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사유리 씨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사유리 씨가 그렇게 했죠. 정자은행을 통해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출산했잖아요.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가 성적 자기결정권인데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주체적으로. 보통은 아빠로서 역할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미혼모인 경우에 아이를 낳는 결정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그것을 결정했잖아요. 물론 김영건 씨도 아빠로서 절반의 책임이 있지만 이 여자분도 엄마로서 절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을 다 감수하고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가정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이고 지금 시대의 페미니즘에 딱 맞는 그런 여성분인 거죠.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분이 아이를 잘 낳아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김영건 씨와 그 여자분의 일이 하정우 씨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계속 언급되는 거 저는 굉장히 불쾌할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여자분이라면 아이를 낳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는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요, 저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어. 그럴 때 아이를 낳는 거거든요. 근데 김영건 씨가 과연 그 여자분을 그렇게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되게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지금도 말하는 걸 보면 여자친구라는 그런 지위를 부여해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김영건 씨는. 그러면 그 여자분은 김영건 씨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김영건 씨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서 아이를 낳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주체적인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복잡한 가족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신 분들에게 재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재혼하지 말고 사랑만 하세요. 그 이유가 이렇게 오래 살아보면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나이가 이 정도 되다 보면요. 이게 가족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좋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면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가지고 상속인이 뭐 김영건 씨가 상속을 마치 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뭐 보험 이야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안 줄 수 있다는 둥, 뭐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거야말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저급한 거죠. 김영건 씨와 그 여자친구의 일은요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건강한 성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물론 임신이라는 그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황하고 당연히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경우에 임신이 축하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황했죠.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는데 사건 사고로까지 이어졌는데 고소당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들을 저급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태어날 아이가 건강하고 밝고 잘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서 밝고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김영건이 애기 난대요. 김영건 몰라? 김영건이가 누구야? 하정우 아버지 애기 난대요. 몰랐어요? 김영건이? 응. 벌써 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랍이잖아. 이혼했지. 76세잖아. 아이, 뭐 우리나라야 뭐. 응. 외국에는 흔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뭐 흉처럼 하는데 뭔 상관이야? 만약에 아빠면 낳겠어요? 뭐 못 낳을 것도 없지. 아니 낳고 싶냐고 심정적으로. 고지 뭐. 그치 뭐. 비싼 거보다. 어디가? 애기 좀 해. 사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사회적으로 욕먹을 일은 아니지.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해요? 동의하지. 동의해? 반대할 것도 없고 그건 아니 아빠라면 개인의 생각대로 사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아빠가 그 상황이라면 애를 낳겠냐고 안 낳겠냐고. 뭐 키울 능력 되면 낳는 거지 뭐. 그래? 그럼 그 아이를 불행하게 하지 않으면. 난 낳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응? 나이는 상관이 없어. 능력이 되면. 아이한테 상관 있잖아. 누구? 김용건. 근데 그 저기가 문제래. 그 재산이 아들이랑 뭐 그것도 있다고 하던데. 아들 재산이랑 나누는 게 뭐 걔도 골치 아프거든. 재산이야 뭐 상속 받으면 받는 거고 낳았으면 상속도 하겠지.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애를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이거? 난데. 아니 엄마라면 낳을 거야? 엄마가 그 여자면 낳을 거야?
난다는데 뭘. 아니 엄마가 그 여자라면 낳고 싶냐. 내가 그 34살에 내가 키우면 되지. 내가 키우려고 낳는 거지. 그치, 내가 키우면 낳을 수 있지. 그럼 남자는 이제 죽거나 말거나 재산 있으면 내가 키우는 거지.